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이번에 세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사이드카 걸릴 줄이야. 실은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죠? 그냥 조용히 상승하거나 조용히 하락하는 게 좋은 건데, 기어이 또 대부분 사이드카가 이제 하락 쪽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두 번째인가 지금이 세기도 힘듭니다. 그죠?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 지수도 그냥 상한가를 두면 안 되나? 약간 그만 가라고. 진짜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들어온 이상 잘 빠져나가고 또는 여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저는 오늘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1800 죄송합니다. 요즘 숫자가 너무 많아서 186만 원 정도에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샀어요. 우선 이제 10% 빠지면 주도주가 10% 빠지면 한번 사보는 건데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사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도 한 주 사봤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는 한 2% 3%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 차원에서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두에빌도 한번 7만 원 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물린 것 같아. 4주 연속 음봉이 나면서 하락해서 물린 것 같아요. 하지만 보죠 뭐 약간 뭐 NXT도 있고 아직 F4 회의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건 별 의미 없을 거고 내일이 좀 불안하긴 한데 금요일인데 우리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작전 타임이고요. 하프 타임도 아니고 그냥 진짜 쿼터에서 잠깐 하는 작전 타임. 그래서 종가 코스피 캡처 뜬 건데 아직 종가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되진 않죠. 지금 몇 퍼센트냐? 코스피가 3.63 크게 다르지 않네. 마이너스 6.36 6.36이고 이거는 6.22니까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렇게 월요일 큰 음봉, 화요일 아래 꼬리 단 양봉, 그리고 어제 갭상에서 양봉. 어제까지 좋았어. 근데 어제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좀 좋아지는 뭐랄까 분위기 좀 괜찮은 차트인데 오늘 내려오면서 여전히 약한 차트가 됐죠. 빠지다가 올랐다가 또 빠져.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그죠? 빠지다가 올랐다가 또 빠져. 빠지다가 올랐다가 또 빠져. 6월 중순부터 6월 한 20날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고 지금이 7월 6일이니까 뭐 거의 한 달 동안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 달 하락폭이 한 9,200에서 6,800까지니까 20-30% 하락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꽤 강한 조정이에요. 조정이라고 하락 추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꽤 강한 조정이고 제 전략은 주간 대응 전략 이거 제가 주말에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거를 좀 보세요. 그거를 보면 제가 계속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주말에 설정한 큰 전략 기조 안에서 전술적으로 매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확 달라질 때도 있지. 하지만 보시면 제가 알반꿀인지 뭐 이런 거 확인하실 거면 제 인스타 가시면은 제가 넉 달 전부터 계속 올리고 주말마다 올리고 있어요. 넉 달인가 석 달 전부터 주말마다 내 레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간 대응 전략은 저는 이제 이번 주는 8,000에서 7,000 사이라고 봤는데 지금 6,800이니까 요 아래 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엄청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마이너스 주간으로 8%, 8.8%, 9% 정도인 거죠. 변동폭을 근데 지난주 그 전주에는 이 변동폭을 훨씬 더 레인지를 넓게 잡았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줄였는데도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 레인지는 더 내릴 거예요. 한 6,300 많이 내려가면 6,400 6,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레인지가 한 6,400에서 7,2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놀 거라는 가정 하에 이제 전술적으로 포지셔닝하고 이런 걸 세우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추세를 따라서 레인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21 이평이 녹색선, 요 녹색선인데 8,400을 지나서 지금 8,000을 하회했죠. 21 이평이 8,000을 하회하고 있고 거의 분명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좀 있으면 여기 61 이평하고 만나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 만날 텐데 거기서 이제 뚫고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치고 쭉 내려가고 있고 하나 위안이 된다면 이제 반대쪽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어서 변동성은 다음 주는 변동성이 좀 작아질 수 있다. 지표만 보면. 하지만 그건 지표만 보면이고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요즘에 좀 예단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근데 막판에 안 들어올리나? 안 들어올리나 보네요. 못 들어올리나 보네요. 주간으로 보시면 이거 주간으로 지금 한 9% 지금 실시간으로는 9% 하락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거 떴을 때는 캡처 떴을 때는 한 8.6% 정도 하락하고 있고 4주 연속 음봉의 하락입니다. 이게 그냥 음봉이 왜 안 좋냐면 시가 월요일에 샀으면 요게 이제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고 더 위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보다 더 위에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금요일 되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래 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음봉이 좀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빠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빠지고 시작점이 금요일보다 월요일 시작점이 금요일 종가보다 높다는 건 어쨌든 뭐 기대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기대가 4주째 좌절된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안 하려고 하거나 좀 기가 많이 꺾여요. 아래꼬리 있는 게 오늘 아래꼬리 있다는 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화요일에 긴 아래꼬리라서 화요일이 너무 많이 간 거거든요. 사실 화요일에 긴 아래꼬리가 찍은 그 지점이 사실은 다음에 갈 자리예요. 거기까지 갔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6,500 그때 6,400까지 갔었잖아요. 아마 다음 주엔 여기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6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남았어? 한 5% 다음 주도 5% 한번 빠진다는 거죠. 한 번에는 안 가도 전 다음 주에는 긴 음봉보다는 약간 짧은 음봉 그리고 위아래 꼬리 이렇게 달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런 가능성이 요즘에 좀 무의미한 게 우리가 못 보던 변수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코스피가 5천 이상인가 누렸다 처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ADR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옛날에 미장하고 국장하고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연결해서 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장에서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안 좋은 걸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신용도 꽤 커졌고 신용 미수도 꽤 커졌고 그리고 참여자들도 우리가 익숙치 않은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해도 그때그때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전문가가 힘들어 개인들은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되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조금 반등한다고 막 달라붙거나 막 빠진다고 거기 막 팔거나 그러면 그 정보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왜곡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지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을 뭐 집에 계신 게 아니면 회사에서 들으시면 이어폰 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띄엄띄엄 듣게 되고 잘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상무가 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분들도 말을 막 뭐랄까 직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막 하죠. 네, 오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인간 대 인간은 그 정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제는 사실 뭐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안 죽고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전쟁의 상황이 전황이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넣고 돈 복사하고 있었는데 돈 복사하고 뭐 이걸로 차 살까 뭐 해외여행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돈이 노는 게 아까워. 한 푼도 노는 게 아까워서 막 계속 뭘 사야 되는지 눈을 막 공부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노는 친구들 노는 돈 주식에 넣어놨더니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약간 저는 사실 이제 주식 보면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물 들어올 땐 쫙 들어왔다가 폭풍이 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막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런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지나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썸네일에다가 팔아라 이렇게 쓰고 제발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막 욕먹으면서 막 팔아달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그때 확신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지. 누가 다 알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우리가 못 보죠. 그러니까 있어도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코스피 주간 보셨고 코스닥 일봉 오늘 또 빠지죠. 이 친구는 뭐 그냥 그래 약간 혼자 노는 것 같기도 해 가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조금 조금 짠하기도 한데 여기도 코스닥도 화요일에 749포인트 찍었죠. 750포인트 밑으로 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또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도 얼마까지 갔죠? 그때 코스피도 6,448 여기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448이면 한 6,500 정도 되는데 6,500에서 500이 빠지면 6,000일 것 같잖아요. 6,500에서 500이 빠지면 500에서 더 빠지면 한 7, 8%. 그러면 다음 주도 7, 8, 9 정도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코스피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하루에도 8%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이제 700까지 제가 보고 있긴 한데, 700을 찍먹이 아니고 700을 뚫고 내려갔다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식으로 가정하고 대응하고 있고, 뭐 엄청난 대책이 나와서 코스닥이 지금 791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700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 12%, 14%만 빠지면 되니까. 뭐 저는 여기서 살려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을. 뭐가 나올지, 그게 수급이 될지 정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그널을 얘가 갑자기 빨간색 음봉을 확 내면서 위로 올라갈 때 아직 61평 950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 반등해도 아직 멀었어. 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조금 약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이거 주봉이구나. 일봉이 아니고. 그래도 오늘 서킷은 안 걸렸네요.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주. 오늘 이제 이벤트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요일이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건 그에다가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올렸다는 건 주식의 호재는 아니잖아요.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호재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게다가 또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했습니다. 근데 뭐 3년 6개월 만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죠? 오랜만에 올렸다. 근데 이상하게 약간 언론이나 이런 그런 보면 ISM PMI 지수 얘기할 때도 뭐 몇 년 내 최고, 몇 년 내 최하 이런 걸 꼭 붙이더라고.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의미는 있지. 근데 이제 약간 칸 채우려고 그러나? 약간 잘 모르겠어. 10년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뭔가 정보를 왜곡하거든요. 그런 사실이. 만약에 ISM PMI 지수가 52야. 그런데 52라고 안 하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 뭐 2025년 2월 내 최고. 그럼 뭐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 약간 왜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어떤 기준이 되는 시기면 오케이. 뭐 코로나 5월 대비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 대비 오케이.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쭉 봐가지고 뭐 제일 그 어떤 기간에 가장 최근 최저가를 최저점을 얘기한다든가 그거는 약간
정보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게 대충 저도 이제 약간 말 많이 해야 되는데 가면 그런 거 가져가. 그죠? 기준금리 인상했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 요즘은 중앙은행들이 소수 의견이 없어요. 올릴 때 다 만장일치예요. 아니면 더 올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리자고 하는 사람 중앙은행 멤버 중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멤버 중에서 지금 내리자고 하는 사람이 영국은행이 조금 있네.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내 아마 금리는 상승할 거고요. 시장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 시장금리는 이미 다 올라간 애들이 있어서 오늘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한국 시장금리는 하락했어요. 시장금리는 이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를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약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뭐 이제 기자회견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한다는 확신 있을 때까지 대응하겠다. 목표 수준이 2%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수치적으로 아직 멀었죠. 2%로 끌어내릴 때까지 긴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올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보다 많이 높고 그에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걸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가격도 오르죠. 물가 지수도 높죠. 주식도 사실 빠지긴 했지만 사상 최대야.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안 올리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습니다. 어쩔 수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올린 거고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다음 금통위 때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몇 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4년 초부터 쭉쭉 올리기 시작했고 꽤 높아요. 그리고 20이랑 미국은 좀 내리다가 어느 순간 금리가 높아져서 사실 트럼프께서 전쟁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형님은 뭔가 자기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랑 좀 달라, 그죠? 약간 물가를 낮춘다고 하고 대통령 되셨는데 하자마자 한 게 물가 올리는 조치들이었거든요. 관세 때리고 전쟁하고 이 형님은 약간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따로 노는 거지. 머리와 손이 말과 행동이. 그래서 특이하다. 약간 진짜 특이한 캐릭터야. 거의 모든 경제학과 모든 뭐랄까 상관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양반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이 양반이 사실 시장 흔들면서 이 변동성을 내재화한다고 하는데 impli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서 변동성이 일어나면 어떤 지역, 어떤 시장, 어떤 귀퉁이에서 그게 점점 공진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 퍼져나가는 그리고 이제 특히 정치권의 변덕은 금융시장이 아예 그냥 일종의 시장 변동성의 가중치를 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포지션은 잘 안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주머니 꺾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알뷰 보시면은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차트는 좀 다르죠, 그죠? 어제 나스닥은 상승했네. 근데 뭐 엄청 상승까지는 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제 나스닥 상승했다고? 제가 본 거 선물은 살짝 하락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차트는 틀릴 수 있지만 가격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다우가 의외로 사상 최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아서 빠지는 거지 한국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한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걔들이 빠지고 있는 게 더 그런 양상으로 보는 게 더 가깝거든요. 미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하이퍼 스케일러들,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친구들이 수익이 더 나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쪽은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시총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안심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근데 문제는 얘가 빠질 때가 문제예요. 나스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요 검은 선 지금 21일평하고 61일평이 만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5일이평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 모여 있어요. 여기서 아래로 튀면
나스닥이 끝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돼. 메모리 반도체도 안 좋은데 더 빠집니다. 얘가 올라가 그럼 뭐 조금 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미국 시장의 양상, 미국 시장의 종가 같은 게 좀 영향을 줄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죠, 사실. 그죠? 원달러 환율 하락했죠. 네.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하락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아무도 안 보고 1,500원 아래에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 또 관심을 갖고. 근데 뉴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용할 때 내 돈을 운용한다 그러면은 그 뉴스 피딩 주는 뉴스만 받아 먹으면 운용을 못 합니다. 금리를 한번 보기 시작했으면 금리를 매일매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래야 업데이트가 돼요. 제가 왜 이 템플릿, 왜 이 차트 같은 순서대로 계속 별로 필요 없는 거, 원달러 환율 관심 없는데 왜 자꾸 가져오냐면 계속 이렇게 루틴, 시장을 보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저는 채권 트레이드 할 때는 금리부터 보고, 국고 10년, 국고 3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쭉 가다가 주식을 보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 주식을 봐. 코스피, 코스닥, 개별 주식,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순서가 있으면 별로 힘을 안 들이고도 그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왜 이래? 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시장 변화를 눈치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클로드가 해준다면서요. 클로드가 해준대. 어떻게 잘 찾아봐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뭐랄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좀 경계해야 될 게 뭐 인스타 그 피드에서 주는 것들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너무 느려. 너무 느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밈화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안의 심각성을 중화시켜. 그러니까 ABC라는 뉴스가 있고 ABCD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걔들을 이제 같은 층위로 밈화해 버리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 일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속으로 차라리 이걸 안 보여주거나 이 뉴스를 빼거나 이 하나만 보여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 매일 뭐 60개씩 이상 나오는 보고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중요한 걸 보고 이제 거기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루틴을 어떻게든 에이전트 AI를 쓰시던 아니면 정보량을 좀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 보시고 오늘 같은 날 뭐 무슨 뉴스 나오려나 뭐 이따가 F4 회의하면 F4의 회의 내용 플러스 잘했냐 못했냐 막 나올 텐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F4라고 저희 그 그 경제부처 장관 뭐 위원장들 모여서 얘기해봐야 이 코스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려요. 그러려면 거의 모이지도 않아. 근데 그 왜 했냐? 정부니까 나는 그래도 뭘 했어요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 뿐이지 주가를 올리려고 모이진 않습니다. 하려면 무슨 조치를 이미 취했지. 그러면 그 뉴스를 보는 시간은 뭐냐? 버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식 내가 돈 버는 거랑 별로 상관없는 뉴스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뉴스에 너무 사실 메이저로 나한테 피딩 되는 뉴스가 나 돈 버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소식을 전해주는 저를 그건 아니고 좋은 뉴스를 계속해서 양질의 뉴스를 나한테 모이도록 이 시스템을 세팅하셔라 라고 생각하십니다. 나한테 주는 뉴스는 그 알고리즘이 나한테 주는 거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볼 리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다 기관 투자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갈 때도 차라리 아예 엇박자로 느리게 따라가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뉴스가 기업 실적이 빵 나. 내가 개인인데 기업 실적 빵 날 때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관들도 기업 실적 직후에는 잘 안 해요. 왜냐면 뉴스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하이닉스 ADR을 그 잡으러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해?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주가도 못 맞추면서 미국에 있는 ADR을 뭐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힘드니까 왜 자꾸 힘든 장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죠? 지금 제일 쉬운 장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뭐 1억을 줘 누가 그래서 뭐 사라고 그래. 저는 애플 삽니다.
어제 신고가 찍은 애플. 이 장에서도 제일 강해. 저는 그냥 애플에 다 넣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빠진 거 뭐 전압기 반도체, 항공 이런 거 왜 사냐고요. 그죠? 사도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너무 길어졌네. 오늘 이번 주 오늘 히트맵 이건 종가는 아니라서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구나.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네, 요게 어제, 오늘, 어제, 그 전날. 오늘, 어제, 그 전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약간 그 사우나 할 때랑 비슷하죠. 사우나 하고 나서 찬물 들어갔다가 추워져. 그럼 다시 사우나 들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지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엄청난 집중력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격도 다 가격 움직임, 외국인 얼마를 파나 이런 거 다 머릿속에 그 약간 그 뭐랄까 극기 훈련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코스닥 오늘, 어제, 그 전날 비슷합니다. 뭐 이 상황에서 뭐가 좋은지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HLB 오늘도 올라서 뭐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HLB를 열심히 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트맵만 봐도 이번 주 우리 참 고생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고생하셨고요. 이제 장 끝나가지고 뭐 넥스트 있긴 하지만 넥스트에서 거래할 기관은 안 할 거고 아마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넥스트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 선물 시장 막 강해져가지고 올라가면 넥스트도 올라가거든요. 거기 따라 붙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금요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휴장이야. 미국 친구들은 잠깐 동안 선물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네. 우리 저희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내일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내일 저희가 미국 현지 트레이더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뉴스로 미국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운용하는 양반을 연결해가지고 어떠냐 현지 분위기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약간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할 생각입니다. 사실 그 양반 얘기 듣는다고 뭐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그냥 신기하니까 그죠. 휴일이고 이제 그 양반도 어떻게 하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잠깐 저녁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 LS 일렉트릭인데 일부러 안 땄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그래.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차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캡처한 거 이거 지금 동시효과 들어간 거죠. 28분 그러죠. 일봉이고 여기 딱 구름대 맞고 일봉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 어제 여기 살려면 여기서 샀어야 되고 근데 되게 안 좋죠. 구름대 아래로 결국은 내려와서 끝난 거예요. 일봉으로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코스피 200입니다.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20주 선을 결국은 이번 주에 하회했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동시효과는 제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뭐 이거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주봉이에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코스피 종합 여기 보시면 여기 보조지표인데 과열 4번 만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과열이라는 어떤 신호거든요. 보조지표상 3번 치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좀 하락하고 있고 이 친구도 MACD인데 이 친구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스닥 볼까요? 제가 좀 이따 나가야 돼서 빨리 해야 됩니다. 코스닥 종합, 코스닥 이게 주봉이에요. 코스닥 주봉. 얘는 딱 여기서 사면 됩니다. 700 어디 있어? 700 요 정도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 이게 지표가 아니라 주식이잖아요. 그럼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수니까 좀 내가 봐주고 있는 거지. 주식이 이러면 아예 켜질 않습니다. 그냥 삭제해버려. 참 그래 언젠간 또 살리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 들어가면 좀 좋긴 한데 그래봐야 뭐 얼마 먹겠어요. 1200밖에 못 올라간 친구인데
코스닥 일봉은 그쵸. 그래도 이 친구가 약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쭉 빠져가지고 올라갈 땐 또 잘 올라갈 수도 있어. 이 친구 고점이 4월 27일이거든요. 5, 6, 7 계속 빠지고 있대. 참 그렇죠. 반도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니까 반도체 쪽 빨리고, 반도체 빠질 때는 처음에 좀 버티다가 더 먼저 이제 빠지고, 더 먼저 더 많이 빠지고, 씁쓸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애플 주가 일봉, 애플이 전 왜 좋은지 알아요. 아, 짐작이 돼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애플이 왜 주가가 오르냐, 뭐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빼고, 그리고 그게 왜 메모리 반도체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리서치 해보면 대충 리서치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하나 아마 다음 주쯤 다다음 주쯤 뉴스가 뭐 하나 나오면 되게 애플 관련해서 되게 치명적인 한 방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조사해봐야 돼요. 오늘 밤이랑 내일 조사해봐야 돼요. 오늘 밤은 좀 자고 싶은데, 주봉 보면 미국 놈들이 짱이야, 그죠? 미국 놈들이 짱이 아니야. 알파벳 C 볼까요? 알파벳도 뭐 주봉으로 우리 빌빌거리고 있는데, 또 알파벳 좋죠? 보시면 좀 빠졌는데 여기 맞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지지선을 딛고 올라가는 애들은 진짜 강한 애들이에요. 여기서 무거웠지만 쭉 이렇게 여기 알파벳 C, 그죠? 쭉 이런 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오라클은 안 되겠죠? 오라클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이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힘들다. 샌디스크 보시면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샌디스크도 21일평 쭉쭉쭉 빠지고 있고, 지금 어제 이제 120, 지금 이제 프리장에서 61일평도 하회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름대 안에 들어갔고, 샌디스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샌디스크 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슷하죠. 제가 뭐 바꾼 거 아닌데 그냥 똑같이 나오죠. 이거랑 샌디스크랑 거의 똑같이 나오죠. 모양.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조금 본 게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지금 팹리스 아닌가? 그리고 뭔가 효율성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300달러에서 지금 205달러니까 100 빠졌잖아요. 3분의 1 빠졌고. 그러니까 어느새 많이 빠진 게 많더라고요. 로켓랩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로켓랩 로켓 엄청 좋아했었는데 빠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올라간 게 없어. 인텔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인텔도 막 하늘 차세대, 미국의 희망 막 그랬는데 쉽지 않아요. 메타가 요즘 좀 낫습니다. 제가 볼 때 메타가 그 데이터 센터 그 대여한다고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가오상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메타가 괜찮아. 그 얘기는 뭐냐면 메타가 돈 버리는 짓 이제 별로 안 하고 돈도 좀 신경 쓰겠다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 차라리 메타가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놈들이죠. 이놈 새끼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아시아 흔들리면 이놈들이 돈 벌고, 만약에 지금보다 더 흔들리잖아요. 이놈들이 돈 더 법니다. JP 모건보다는 골드만삭스. 주식시장 하락할 때는. 그래서 저 헤지펀드 있을 때 해지하려면 골드만삭스 샀어요. 롱으로 해지하려면. 주식 빠지면 얘들은 올라가니까. 또는 빠질 때도 얘들이 제일 먼저 회복하거든요. 나중에 얘들이 이제 위쪽에 있는 건 뭐 그렇게 뭐 세상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엔비디아 요즘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힘이 없어. 굳이 엔비디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서비스나우 이런 거 엄청 안 좋죠. 일봉, 주봉, 서비스나우, 서비스 AI가 다 잡아먹고 있어서 세일즈포스 별로죠. 좋은 건 이제 뭐 AMD 같은 거 조금 나아요, 그죠? 이게 주봉이고 일봉이고, 일봉도 좀 얘도 약간 좀 애매하죠, 그죠? 미국 주식 좀 받고 빨리 해야 돼. SK 하이닉스 ADR, 브로드컴 어떠나? 브로드컴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그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브로드컴 일봉, 이게 브로드컴 주봉. 그래도 이 주봉은 아직 살아있긴 한데. 해외 주식 받고, 오늘 개별 주식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뭐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죠? 400만 원 갔다가 지금 278만 9천 원이네요. 278만 9천 원. 오케이. 효성중공업.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죠. 라이브로. 오늘 11% 빠졌어? 진짜로? 종가가? 그러네. 11.53% 하락했습니다.
180만 원대로 내려갔고요. 어제 고점이 플러스 13%였거든요. 근데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1%라서 하루 만에 23% 이룰 수도 있는 장이다. 신기한 건 하이닉스가 요 첫날 봉 있죠. 월요일 요 봉 안에서 있었어요. 계속 요 봉, 그러니까 화요일 빼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월요일 봉이랑 거의 똑같아요. 요게 화요일이고 요게 수요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월요일에 이미 가이드가 쓴 거죠. 빠지면 여기까지 빠진다. 18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220만 원이다. 210만 원이네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 하단은 160만 원입니다. 162만 8천 원. 차트만 보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상단은 어디냐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놀 수 있다. 차트만 보면 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켜고서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현대차 오늘 양봉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봉이. 마지막에 들어 올렸어요. 60분 봉 볼까요? 60분 봉. 봐봐. 들어 올렸죠? 아닌가? 30분 봉이네. 60분 봉. 마지막 1시간에 들어 올렸습니다. 장하죠. 마지막 30분에 들어 올렸어.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놀린다. 그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주봉으로 여기 맞고 있으니까. 뭐 볼까 이제. LG이노텍 안초츠 주봉입니다. 어떤 그룹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뒷심이 없어. 왜 없는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풍산 오늘도 빠졌어. 왜 빠졌지? 이 친구는 주봉이구나. 풍산은 그냥 아무도 안 보나 보다. 현대해상 오늘도 설마 오르진 않았겠지. 현대해상 올랐어. 확실히 금융주가 짱이야. 금융주로 잠깐 도망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금융주 좋다고 들어가 봐야 3% 4% 먹고 빠질 때는 그냥 10% 빠집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걔가 배당을 그동안 많이 준 거지 이번에도 많이 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배당주 아무리 들고 있어도, 배당주 들고 있으면 계속 돈 벌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배당주 준 줄 알고 담아놨는데 배당을 안 주거나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당주 투자가 대안이다 이런 말, 그는 배당주를 잘 골랐을 때 대안인데, 배당주를 잘 고를 실력이면 다른 것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전략이 이렇게 카테고리화 돼 있고 정형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하는데, 야구 선수도 오타니가 아마 번트도 잘 될 거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모르는데 무슨 배당주 투자라고 배당주 투자 리스트 나온 거 넣고서 난 배당주 투자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당주 분류는 매번 바뀐다. 배당주 펀드, 미국 펀드도 3개월마다 바꿉니다. 바꾸는 데 있고 안 바꾸는 데 있긴 한데, 어쨌든 그쪽은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그리고 미국은 오래된 기업들은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그 배당을 주는 게 그냥 아예 뭐랄까 그 회사의 그 특질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배당 줬다 안 줬다 하고 갑자기 막 배당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함으로써 자기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약간 뭐 1984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전쟁부를 평화부로 한다든가 그런 거 보면 트럼프는 되게 뭐랄까 솔직해, 그죠? 전쟁부로 바꾸자마자 전쟁하는 거 보면. 한화 시스템 이거 보셔야겠나 꼭. 괜히 봤죠. 안 좋게 봤고. 그래도 얘는 아직 주봉이 일목균형표 위에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친구도 이제 뭐 버티고 있네요. 국내 주식은 참 보고 싶은 게 없다. 그죠? 삼성전자 보고 가죠. 삼성전자 비슷하고, 이번 주에 10% 하락했네요. 여기도 얘는 요거 아까 봤던 거 기억나죠? 그죠?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에 두앱을 볼까? 오늘 7만 원을 못 회복했네. 69,700원에 끝났고요. 이 손 누가 그거? 내가 그어놨구나. 7만 원에. 네. 신기하다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어놓고 저장돼 있던 겁니다. 자, 국내 주식 대충 보셨고, 해외 주식 뭐 조금 볼래요? 해외 주식 아까 봤고, 해외 선물 보면 원유 같은 거, 금은 어제도 빠졌나? 어제 좀 올랐네. 어제 빠졌네.
올랐나? 빠졌네 살짝.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 있긴 하지만 원유 보고 끝내죠. 지금 40분이니까 에너지 크루드 오일 연결로 보면 쫀쫀 이게 주봉이고요. 일봉이고 어제 막 지금 전쟁이 엄청 격화되고 있는데도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끝났나라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야? 16일이니까 얘 만기가 언제야? 만기가 요 근처에요. 다음 주인가? 그래서 만기라서 지금 눌려 있는 거고 만기 끝나면 또 얘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우선 원유는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원유 빠지니까 금리 하락하고 그러니까 원유 빠지니까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주식이 좋을 거다. 너무 멀어요. 그죠? 원유가 빠진다고 해도 물가가 바로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원유 하락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아전인수격인 거야. 다른 거 더 직접적인 걸 찾아야죠. 더 직접적인 게 뭐냐? 유가가 빠지면 정제업체가 빠진다? 이게 더 직접적인 그렇게 걔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SK 이노베이션? 좋아? 그거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두둔 거대 양봉이긴 한데 그 전에 거대 음봉들 생각하면 뭐 또 막 축제는 아닌 거 아닌가요? 일봉은 뭐 저점 대비는 괜찮네. 9만 원에서 12만 원 갔으니까 3만 원 30% 먹었는데 그 전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요거 보면서 코스피 종합 보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봉으로 좀 봅시다. 확 키울게요. 여기가 언제냐면 5월 6일입니다. 여기서 5월 6일에 빵 갭상해가지고 왜냐면 5월 5일이 우리가 휴일이었어요. 그때 좀 호재가 있었는데 한 번에 반영했어. 빵 떠서 양봉 쭉 가고 그 다음부터 가끔 조정은 있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쭉쭉 갭상 좀 빠졌지만 갭상 근데 이때가 요 하락할 때가 한번 뭐랄까 힘에 붙였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여기는 21평도 깨졌잖아요. 언제냐면 6월 초에 근데 그 억지로 딛고 올라간 거지. 근데 우리가 6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났는데 배신당했죠. 다음부터 빠지고 그리고 7월 초에 삼성전자한테 배신당했죠.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최대 실적을 본 시장한테 배신당했죠. 그러면 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되게 위험한 게 그때를 기대하고 쭉 참고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실적이 좋게 나와,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 그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빠져, 더 절망해.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실적도 안 좋고 주식도 빠져. 그럼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완전 뭐 당분간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실적이 안 좋은데 반등해.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거기가 끝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7월 말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하고 저 같으면 7월 말쯤에 밑에다 계속 대놓습니다. 밑에라는 건 그 당시 가서 밑에니까. 만약에 다음에 그 당시 7월 한 23일, 24일 됐는데 6,000포인트야. 그럼 저 5,000포인트 같은 데 이렇게 대놓는 거죠. 거기서 잡으면 그 아래 긴 꼬리를 먹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들어가면 속상해. 그리고 그때 많이 못 싣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펀더멘탈은 경제 성장률 되게 좋고 기업이 돈도 많이 벌어. 하지만 주가는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죠? 그죠? 우리가 이 주가를 9,000포인트 된 코스피를 떠받치기에는 예탁금 100조가 무의미해요. 시총이 7,000조인데 100조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조금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안 팔면 상관없지만 대놓고 있는들 외국인이 대놓은 걸 그걸 먹어가면서 들어가려면 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갈 때는 이제 돈이 이 정도 든다면 6,000에서 9,000 갈 때는 돈이 두세 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달러는 계속 공급되니까. 근데 원화는 그렇게까지 공급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이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유동성이라는 캐시하고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이 있는데 이 밸런스가 맞는 데가 가격인 거예요. 약간 관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 자산 가격이 우리가 아무도 안 팔아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캐시가 모자라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 자산가격이 빠짐, 그러다 캐시 무리해서 따라갔다가 자산가격이 빠질 때 캐시 받아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큰 장, 큰 시장에 가면 어쨌든 받아주는 애들, 받아주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내 포지션 밟아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무게를 못 이겨서. 그래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야, 다 안 좋은 얘기하고 다시 마지막은 희망적인 멘트로 끝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을 내리면 물린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린 분들은 가만히 있고 돈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 5천까지는 안 갈 거다. 5천이라고 해봐야 지금 얼마야? 5천 30% 너무 많다. 6천이라고 합시다. 6천 20%. 그래, 여기니까 돈이 많다. 내가 캐시가 많다. 내가 뉴비다. 우리 선배들이 선배들이 먹다가 소화 못 시키고 개워내는 거 내가 먹으면 됩니다. 한번 소화 살짝 됐기 때문에 잘 돼요. 내가 이제 첼시를 좀 해놨어. 내가 좀 경계심을 높여가지고 고점에서 좀 털었어. 그래서 캐시가 좀 있어. 오늘이니 맨날 그러고 있죠. 오늘 사야 되나? 그거는 조금 미루셔야 돼. 그거는. 근데 뭐 미장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지만 없을 겁니다. 사실 조금 버티는 거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7월은 사실 거의 모든 전 세계 주식을 사봐야 큰 뭐 이득을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물리신 분은 버티고 캐시만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사고,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중반이 좀 좋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는 양봉이 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고요. 다음 주는 음봉이 날 확률이 더 높은데 양봉이 날 수도 있어요. 양봉이 날 확률이 한 20% 정도, 음봉이 날 확률이 한 60% 정도,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나면 힘들어 사실. 다행인 건 이제 금요일이 휴일이라서 덜 속상한 채로 월요일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휴가 가시잖아요. 3일 휴일이니까 오면 이제 월요일에 멍합니다. 멍한 김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가만히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무슨 시그널이나 조짐이 보이면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RTS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2주만 더 사겠습니다. 사고 싶다. 근데 오늘 못 샀어. 말을 해놔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사영업일인데 한 2주 일한 것 같네. 그죠? 잘 쉬셔야 됩니다. 저는 못 쉬지만 잘 쉬시고 런닝하시고. 저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 안 보고 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엄청난 자산운용사 하면 저한테 다 맡기시면 제가 뭐 아니면 도로, 백만장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옵션처럼 제가 미국 가가지고 니케 쇼 쳐가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뭐 내일도 뵙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영업일은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